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60대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 자식들도 다 컸고 직장도 마무리됐으니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60대는 분명히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오래 달려온 마라톤의 반환점을 돌아 이제 남은 길을 좀 더 여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60대 이후에 오히려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재정이 흔들리거나 주변 관계가 멀어지거나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거나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조금씩 쌓여온 습관과 선택들이 60대 이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댐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것을 방치하다가 어느 순간 둑이 무너지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6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안정적이고 활기차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기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까요? 타고난 운이 다른 걸까요? 돈이 많고 적음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또 생각보다 훨씬 바꿀 수 있는 것들에서 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인생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듣다 보면 이게 나 이야기구나 싶으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미루고 방치한 것입니다. 60대 이후 인생이 무너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건강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가까우신가요? 몸이 어딘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나이 들면 다 이러지 뭐라고 넘기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병원에 가면 뭔가 나올 것 같아서 오히려 가기가 두려운 건 아닌가요? 아니면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별로 안 아프다는 이유로 검진을 미루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런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60대부터는 몸이 변합니다. 40대, 50대에는 무리해도 하루 자고 나면 회복됐는데 60대부터는 그 회복력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혈압이 조금씩 오르고 혈당이 경계선을 넘나들고 관절이 쑤시기 시작하고 시력과 청력도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들은 대부분 서서히 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거겠지 하다가 어느 순간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후유증이 남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고 간병이 필요하게 되고 재정도 급격히 흔들리게 됩니다. 건강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아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이어서 재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삶의 의지까지 무너집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지금 당장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이번 주 안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결과가 두려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닙니다. 일찍 알수록 더 쉽게, 더 저렴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약 드시는 것을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좀 나은 것 같다거나 약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혼자 판단해서 약을 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변경이나 중단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 혈당 조절, 근력 유지, 정신 건강까지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60대 이후의 필수 항목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인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돈 관리 없이 살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정 문제입니다. 60대의 재정이 흔들리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서 노년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달 어디에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혹시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중에서 실제로는 쓰지 않는데도 계속 빠져나가는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노후를 위한 저축이나 비상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이 질문들에 선뜻 답하기 어려우시다면 지금 돈 관리에 빈틈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60대 이후에 재정이 무너지는 데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 들어왔고 그 범위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거나 없어지는데 생활 수준은 예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식 횟수, 여행, 쇼핑, 경조사비 등이 예전과 비슷하게 나가면서 저축된 돈이 빠른 속도로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큰 지출입니다. 병원비, 집 수리비, 자녀의 급한 도움 요청 등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비상금이 없으면 저축을 통째로 꺼내거나 최악의 경우 빚을 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투자나 금융 사기입니다. 은퇴 후 목돈이 생기면 이것을 더 불리려는 마음에 고수익을 약속하는 곳에 투자했다가 전부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한 번 당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타격을 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출을 눈에 보이게 만드세요. 종이 한 장에 이번 달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건 사실 없애도 되는데라는 항목이 반드시 하나 이상 나옵니다. 그것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상금 통장을 만드세요. 매달 생활비의 일부를 따로 떼어 손대지 않는 통장에 모아두는 것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됩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는 어떤 투자나 권유도 혼자 결정하지 마시길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시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노후 자금은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돈 관리는 부유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지 않은 돈을 가진 분일수록 더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60대 이후에 인생이 흔들리는 원인 중 상당 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관계들을 끊지 못하는 이유 역시 인간적인 정서에서 옵니다. 오래됐으니까, 가족이니까, 지금까지 지내왔으니까. 그 이유들이 때로는 여러분 자신을 갉아먹는 관계를 붙잡게 만듭니다. 잘못된 인간관계가 어떤 형태로 60대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소모시키는 관계입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그런데도 오랜 관계라는 이유로 계속 만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기분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감정 소모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그것이 수면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건강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감정적으로 건강한 관계가 몸의 건강과도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빼앗는 관계입니다. 형제나 자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각종 모임에서 체면 때문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우, 혹은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지인의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 이런 상황들이 노년의 재정을 빠르게 흔들어 놓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의욕을 꺾는 관계입니다. 뭔가 해보려 하면 그 나이에 무슨, 그러다 망하면 어쩌려고라며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의지를 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스스로도 내가 뭔가 하는 게 맞나? 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유형의 관계가 있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왠지 기운이 빠지고 불편하고 상처받는 그런 관계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한꺼번에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연락 빈도를 줄이고 모임 참석을 줄이고 대신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반대로 60대 이후에 반드시 키워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같은 취미 모임, 봉사활동, 배움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나이가 많다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60대 이후에 만나는 좋은 관계는 남은 인생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삽니다. 어떤 관계를 곁에 두느냐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네 번째는 삶의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막상 60대가 되어서야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입니다. 바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퇴 전까지는 삶의 구조가 명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구조가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구조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오늘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게 해방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드디어 쉴 수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것이 몇 달, 몇 년으로 이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혹시 요즘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는 느낌. TV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다 보면 저녁이 된다는 느낌.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느낌.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단순히 심심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는 상태는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극이 없으면 뇌는 빠르게 퇴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활동이 줄어들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것이 치매로 이어지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무기력한 상태가 길어지면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과 조금 다릅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극적인 감정 표현보다는 그냥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게 우울증인지 모르고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라고 넘기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크고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화단에 물을 주는 것, 손자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는 것,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어떤 것이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내가 여기 있어서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면 됩니다. 일본에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 삶의 보람이라는 뜻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이키가이, 즉 자신만의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사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이유가 되는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배움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서관의 강좌,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문화센터의 수업 등 무료 혹은 저렴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삶의 활력을 줍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빛납니다. 그 목적을 지금 찾으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변화를 거부하고 그대로 머무르는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어쩌면 앞에 네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바로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혹은 이 나이에 뭘 바꿔. 혹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말들이 왜 위험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들은 변화의 가능성 자체를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닫는 순간 성장도 멈추고 회복도 멈추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사라집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소통의 방식이 변합니다. 이 변화에 완전히 뒤처질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적응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다룰 줄 알아야 은행도 이용하고 병원 예약도 하고 가족과 소통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을 나는 기계치야, 못해라고 포기해버리면 점점 더 많은 것들에서 소외되고 불편해집니다. 또한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는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세상이 달라졌는데도 자식이나 손자에게 예전 방식을 강요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가족에게 그게 되겠냐며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쌓이면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 스스로 더 고립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나이에 새로 배워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앞서시나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젊음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닌 현실이 되려면 실제로 계속 배우고 변화하고 새로운 것에 열린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 하나를 배워보거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에 산책을 나가보거나 평소에 읽지 않던 종류의 책을 한 권 읽어보거나 이런 작은 처음들이 뇌를 깨우고 삶에 자극을 주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줄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믿음, 나는 아직 바뀔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10년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변화를 선택한 사람은 10년 후에도 활기차고 성장하고 있을 것이고 변화를 거부한 사람은 10년 후에 훨씬 좁아진 세상 안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이 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건강을 방치한 결과, 돈 관리 없이 살아온 결과, 잘못된 인간관계를 유지한 결과, 삶의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는 상태,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이 5가지가 60대 이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이유들입니다. 듣다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게 다 나 이야기네라는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듯이 다시 세우는 것도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보다 훨씬 단단하게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1년 전이 더 좋았을 수도 있고 5년 전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앞으로의 시간은 아직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이번 주 안에 실천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뤄두셨던 건강검진 예약, 통장 내역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 오래 만나지 못했던 좋은 친구에게 연락 한 통, 배우고 싶었던 것의 수업을 검색해 보는 것, 오늘 평소와 조금 다른 길로 산책해 보는 것,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을 해내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버텨오셨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고 그 긴 세월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단지 조금 지쳐 있거나 방향을 잃었거나 누군가 이 말을 해줄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인생 후반은 끝이 아닙니다. 다르게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제는 더 현명하고 더 알차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너졌다면 다시 세우면 됩니다. 흔들렸다면 다시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이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